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을 저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소소한 행복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면서 살 수 있기까지 저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어리석게 살았던 제 탓으로 생긴 불행들이 참 많았죠. 부끄러운 저의 지난 날들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웃긴 이야기이기도 해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저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여대의 사범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의 콧대는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나서는 이 세상이 제 것인 것 마냥 굴며 건방지게 살았습니다. 임용고시 합격 후 고등학교로 첫 부임을 하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았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명문대로 보내고 말겠다는 열의를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강 선생님, 잘생긴 엄 선생님 옆자리라서 너무 좋겠다. 둘이 이야기도 자주 나누고 해요. 엄 선생님 성격도 엄청 다정하다던데 어때요? 진짜 그래요? 엄 선생님이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최 선생님, 엄 선생님 좋아하셨어요? 남편분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 엄 선생님 안 좋아하는 여 선생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엄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남녀노소 안 좋아하는 선생님 없을걸요? 설마 강 선생님 몰랐어요? 그래요?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엄 선생님은 저한테는 직장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도 하고 솔직히 잘생겼다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지. 강 선생님은 하루 종일 반 애들 생각만 하고 어떻게 수업할지 생각밖에 안 하니까. 범생이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엄 선생님처럼 빛나는 사람도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첫 부임한 학교에서 여 선생님들 사이에 인기가 엄청 많은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 미쳐있던 저는 남자에게 관심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남자의 사랑 따위가 아니라 제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강 선생님, 그 고2 학부모님들이 강 선생님 내년에도 고3 담임 맡아달라고 요청이 많다던데 그 하실 거예요? 그 강 선생님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 평판이 엄청 좋다네요. 저는 시켜만 주시면 뭐든 잘할 자신 있고 뭐 또 고3 담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고3 담임하게 되면 제 삶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작년처럼 애들 입시로 좋은 결과를 내면 뿌듯하기도 해서 또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강 선생님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반 애들 한 명도 빠짐없이 번듯한 대학으로 보냈대요? 그 말썽꾸러기 성준이마저도 인서울 한 거 보면 그 강 선생님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뭐 애들이 가장 고생했죠 뭐. 저는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밖에 안 한걸요. 그리고 첫 제자들이라서 제가 평소보다 힘을 더 많이 준 것 같기는 해요. 내년에도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처음으로 담임을 맡은 고3 제자들은 고맙게도 저를 잘 따라봐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 꽤나 하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계기로 저는 학부모들 사이에 명성을 떨치게 됐는데 제 남편의 이상형이 능력 있는 여자여서 그랬던 건지 평소엔 말도 잘 안 걸던 사람이 그때부터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 선생님, 그 대학교 선배 중에 이유정이라고 알아요? 그 친구가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유정 선배요? 당연히 알죠. 저랑도 엄청 친하게 지냈었는데 엄 선생님이랑 동창일 줄 몰랐네요. 맞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고향이 광주네요? 우리 언제 한번 유정이랑 같이 해서 셋이 밥 먹어요.
유정이 못 본 지 꽤 오래됐는데 그 강 선생님도 유정이 못 본 지 꽤 됐죠? 걔가 워낙 바쁜 애여야지 말이에요. 유정 선배 엄청 바쁘죠. 대치동에서 잘 나가는 강사라 얼굴 보기가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바쁜 사람 처음 봤다니까요. 어쨌든 언제 한번 엄 선생님이 자리 만들어 주세요. 저희 유정 선배랑 셋이 같이 밥 먹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일이 많았는데 그걸 의식하게 됐을 때 저는 남편이 저를 좋아해서 노력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저는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된 자리에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엄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혹시 저 좋아하세요?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강 선생님 그 느낌이 맞아요. 저 강 선생님 좋아해요. 제가 몇 달을 그렇게 티나게 노력했는데 설마 이제 아신 거예요? 네,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엄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던데 어느 순간 저랑은 사적으로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맞았나 보네요. 근데 저를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예쁘지도 않은데? 망설임 없고 당돌한 저의 질문에 남편도 조금 당황을 했는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지만 애써 아닌 척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 있나요? 끌리니까 좋아하는 거죠. 강 선생님은 제가 강 선생님 좋아하는 거 싫으세요? 저 정도면 꽤 괜찮은 남자인 걸로 아는데요. 저 학교에서도 인기 많잖아요. 싫다기보다는 엄 선생님이 정말 저를 왜 좋아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선생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저한테 고백하신 건 아니니까 섣부르게 거절 같은 건 안 할게요. 저 앞으로도 더 노력할 거니까 우리 꼭 좋은 사이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강요는 안 할 거예요. 강 선생님도 싫으면 싫다고 말해주세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게 전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교제를 하고 싶을 만큼 좋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저를 좋아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남편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 선생님, 저도 선생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까요? 대신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은 모르게 조용히 만나는 걸로 해서요. 진심이에요? 강 선생님 진심으로 하는 말이죠? 그리고 강 선생님도 저 좋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 맞죠? 당연하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만나자고 하겠어요. 저 그런 시간 낭비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연인 사이인 걸로 하고 저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이해하면서 잘 만나봐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많은 눈들을 피해 연애를 시작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3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올리고 나서 좋은 일만 생기려는 건지 드디어 저에게도 대치동 대형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보, 그 학원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꼭 와달라고 하던데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내가 그 학원에 갔으면 하지. 당신 지금 어떻게 할지 답 정해둔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해도 당신 어차피 당신이 정해둔 대로 할 건데 나한테 그런 건 왜 물어봐? 내가 당신 성격을 몰라서 그래? 그래도 이제는 부부니까 형식상이라도 물어봐야지 당신이 안 서운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 남편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생각도 있어. 나는 당신이 지금처럼 나랑 같이 학교 다녔으면 좋겠어. 당신 지금 학교에서도 충분히 성취감 느낄 수 있는데 굳이 학원으로 옮겨야겠어? 물론 거기 가면 돈은 더 많이 벌겠지만 지금 우리 버는 돈으로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당신 생각 물어보길 잘했다. 나는 당신도 당연히 내가 그 학원으로 가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었네? 당신도 유정이 봐서 알잖아. 걔 지금 사람 사는 게 맞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학원에 붙어 있고 그래서 병 나가지고 병원 제지처럼 드나드는데
그걸 알고도 내가 어떻게 당신 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당신 의견 수렴해서 나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대치동 대형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저는 당연히 그곳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남편의 의견을 물은 건데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반대를 하자 적잖게 당황을 하긴 했지만 저는 전국에 제 명성을 떨치고 싶은 욕구가 컸기에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바빠지겠지만 나 당신한테 아내 노릇은 제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해줘. 당신 걱정 끼치는 일은 절대 안 할게. 당신 선택이 그렇다면 당연히 당신을 응원해줘야지. 근데 당신 학원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지고 건강 나빠지면 그땐 내가 뜯어 말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잘해야 돼. 학교를 그만두고 대치동 학원으로 거처를 옮기고 난 후 저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신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잠깐 몇 개월이었고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제 일상은 오로지 학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기야, 그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그러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언제쯤 아이 가지면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얼른 손주 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당신은 아이가 낳고 싶어? 솔직히 애 낳으면 우리가 낳아서 평생 키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어른들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솔직한 의견을 이야기해봐. 당신도 아이 갖고 싶어서 이 이야기 꺼내는 거야? 아니, 나도 당연히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 근데 나보다는 당신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아이 낳게 되면 언제쯤 낳고 싶어? 일단 나는 지금 당장은 낳기 싫고 향후 3년 동안은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데 당신도 알겠지만 지금 내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잖아. 거기다 임신해서 애까지 낳으면 나 몸이 3개라도 모자랄 거야. 당장 임신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저의 말에 남편의 표정은 급속도로 굳어갔습니다. 실망 가득한 표정이 아닌 화난 표정을 짓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어이가 없어진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낳을 수가 없고 낳기 싫다는데 당신 표정 왜 그래? 당신이 아이 원하면 나는 싫든 좋든 무조건 아이 낳아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취급하는 거 나 기분 나빠. 내가 언제 당신을 애 낳는 기계 취급했어? 나는 향후 3년간 아이 가질 생각 없다는 말이 너무 이기적으로 들려서 그래. 우리가 결혼 전부터 아이 안 갖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녀 계획도 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애 낳을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말했잖아. 나 지금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내가 바쁜 거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아이를 갖자고 말하고 싶어? 당신 눈엔 아내가 힘든 게 안 보여? 나도 당장 낳자고 재촉할 마음 없고 일단 조금은 더 기다려줄게. 근데 3년 뒤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지금 당신만 생각하면서 사는데 제발 내 생각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든 실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저는 아이는 가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심을 하던 사이 저에게 악몽처럼 아이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나 이 아이 지울 거야. 내가 원해서 생긴 아이도 아니고 나 지금 이 아이 낳아서 키울 자신도 그럴 마음도 없으니까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당신은 나 말릴 생각하지 마. 여보, 그 아이는 하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야. 지금 당신 마음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 아이 낳자. 일단 낳고 보면 네가 걱정할 일은 안 생길 거야. 나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이 아이 낳으면 안 돼. 이 아이 낳으면 누가 키울 건데? 난 절대 안 키울 건데. 그럼 당신이 키울 거야? 당신 일 그만두고 아이만 키우고 살 수 있어? 왜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두고 포기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일단 낳아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힘 합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남편은 끝까지 아이를 낳자고 저를 설득시켰지만 저는 아이가 제 인생의 방해물로 여겨져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지우기 위해 산부인과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그곳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여보, 아이는 내가 어떻게든 키울게. 내가 키울 테니까 제발 아이 지우지 말아줘. 당신은 낳기만 해주면 돼. 낳기만 하면 내가 키울 테니까 낳아만 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당신은 내 입장에 안 돼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내가 낳는다고 결심하면 하루아침에 나온대? 적어도 10달은 품고 있어야 되고 애 낳으면 몇 달은 쉬어야 되는데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당신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당신이 임신해도 전혀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되잖아. 나는 지금 이 아이 안 낳으면 평생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여보, 우리 딱 하나만 낳자. 응? 제발 부탁이야. 스스로를 독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저도 감정이란 게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 앞에서 오열을 하는 남편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져 버린 저는 남편 말만 믿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 배도 많이 불렀는데 지금부터 애 낳을 때까지 몇 달 쉬는 게 어때? 당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너무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지금 의사 선생님이 나도 아이도 건강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몸에 무리가 된다 싶으면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니까 당신은 신경 꺼. 신경 끄라니. 당신 말 진짜 못되게 한다. 나는 당신이랑 애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그거 의식하고 나 대해줄 순 없어? 당연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호르몬도 호르몬인데 배가 불러서 지금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짜증이 나잖아. 내가 말 좀 못되게 하고 신경쓸 내도 당신이 참고 이해해줘.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고 애 낳자고 한 당신 때문에 임신해서 이런 거니까 당신이 참아야지 뭘 어쩌겠어.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제 걱정에 일을 쉬라고 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게 짜증이 나는 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냈더니 저희 부부는 임신 내내 눈만 마주치면 불같이 싸우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고집대로 출산 일주일 전까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딸을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퇴소를 하자마자 학원 복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보, 적어도 3달은 쉬어줘야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출산하자마자 무리하면 당신 평생 고생해. 당신 분명 복귀하면 또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자면서 일할 텐데 오래 일하고 싶으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딱 100일만 쉬어. 그건 절대 안 돼. 그 사이에 내 자리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 그땐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나는 내 학생들 다른 선생님한테 뺏기기도 싫고 한 번 맡은 애들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절대 그렇게 못해. 한 달 잠깐 자리 비운 것도 초조하고 애들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3달이나 쉬라는 거야? 그건 나한텐 고문이야. 당신은 어떻게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내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있어? 어떻게 돼서 당신은 모든 게 다 당신 멋대로냐고?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궁리만 하지 나랑 결혼을 왜 했냐고? 애만 안 낳았어도 우리 이렇게 싸울 일 없었어. 지유 낳은 건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 당신이 낳아달라고 해서 낳은 거잖아. 그것만 해도 나는 당신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당신이야말로 나랑 결혼하지 말지 그랬어?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 많은 거 알면서도 나 선택한 건 당신 아니야? 저는 남편이 원한 대로 아이를 낳아줬으니 그 다음부터의 일은 오로지 남편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출산 한 달 만에 학원에 복귀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 갓난 딸아이를 돌봤는데 저는 남편 혼자서 부모 노릇하고 집안 살림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연아, 그 엄서방 혼자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너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안 드니? 엄마는 네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너희 세 식구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커.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족이 화목한 것만큼 좋은 건 또 없을 거야. 엄마, 나는 지금 엄서방 안쓰럽게 생각할 시간도 없어. 내가 돌봐야 되는 애들이 학원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엄서방 저렇게 사는 거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게 맞고,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라는 건 다 옛말이야. 내 딸이지만 소연이 너 정말 못됐다. 지유가 엄서방 딸이기만 하고 네 딸은 아니니? 아무리 지유를 엄서방이 원해서 낳았다고 해도 그래도 네 폐로 낳은 네 딸인데 지유한테 너도 부모 노릇은 해야 되지 않니? 너 집안 살림도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면서 엄서방 저러다 병나. 엄마까지 왜 그래? 나 잘 되면 결국 이득 보는 건 지유 아빠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 엄마가 우리 집 와서 나 대신 집안 살림 좀 해주던가. 그땐 제가 하는 모든 선택들과 생각들이 정답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성공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딸아이의 나이를 물었는데, 제 딸의 나이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일에만 미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딸아이가 심하게 아플 때였습니다. 여보, 지유 왜 자꾸 울어? 나 지금 이거 집중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지유 우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 당신이 가서 얼른 애 좀 달래봐. 지유 지금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 가봐야 될 것 같아. 당신도 같이 가줄 수 있지? 나 아침 강의 있어서 못 가. 당신 혼자서 충분히 데려갈 수 있지 않아? 나 이것만 정리하고 1시간 뒤에 바로 나가봐야 돼. 됐어. 기대한 내가 등신이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 딸이 얼마나 아프고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네요. 그때 저는 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든 말든 저는 제 일이 더 중요했기에 출근 후 딸의 상황을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반쯤 녹초가 된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이혼을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당신같이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살면 나도 우리 지우도 결국엔 메말라 죽을 것 같아. 당신 오늘 왜 그래? 병원에서 많이 힘들었어? 아니면 지우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있대? 생뚱맞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신은 내 입에서 나온 이혼 이야기가 생뚱맞는다고 생각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랑 이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일만 생각하면서 살았나 보다. 왜 또 사람 스트레스 주려고 그래? 오늘 병원 같이 안 가줬다고 심통나서 그런 거야?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못 가서 안 간 거잖아. 못 간 건 그렇다 치자. 나도 그건 이해해. 근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애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지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당신이 정말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도대체 당신한테 지유는 어떤 존재인데? 남편이 하는 다른 말은 들리지 않고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그럴까라는 생각과 제 곁을 떠나려는 남편을 굳이 내가 붙잡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자는 남편을 붙잡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어이없었는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나랑 이혼이 하고 싶은가 보구나. 당신 보니까 우리 정말 이혼해야 될 것 같긴 하다. 당신 같은 인간을 아내라고 생각하고 한 집에 사느니 호랩이 돼서 우리 지우나 혼자 키우면서 사는 게 5000배 나을 것 같아. 그게 우리 지우 정서에도 더 좋을 것 같네. 우리 이혼하면 지우는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지우 데리고 가는 거지? 지금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지우는 당신이 데려갈 생각인가 본데? 맞아? 그럼 내가 데려가지. 지우를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하는 당신 보고 내가 데려가라고 하겠어? 당신이 지우 데리고 가면 분명 애 방치하거나 장모님한테 맡길 텐데 난 절대 그 꼴 못 봐.
지우는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하고 끝내자.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그 전보다 더 일에 미쳐 살았습니다. 이혼 후 대치동에 제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는 유명해졌고 부를 축적하며 살았죠. 그러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남편이 참석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짬을 내어 방문을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본 딸은 저를 어색해하며 먼저 말 걸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지유야,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연락해서 말해. 엄마가 지유 갖고 싶다고 하는 거 다 사줄게. 알겠지? 그리고 엄마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사실 저도 딸이 너무 어색해서 한시라도 빨리 딸과 헤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우물쭈물 거리길래 다가갔더니 딸이 제 귀에다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요. 아빠, 아파서 맨날 병원 가고 맨날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빠 죽으면 저 어떡해요? 지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아프다니. 아빠 어디가 아픈데? 지우 아는 거 엄마한테 다 말해봐. 아빠 맨날 아파요. 그래서 약도 엄청 많이 먹고 병원 입원도 자주 해요. 지금도 아빠 입원해서 저 할머니 집에 있는데 아빠 죽을까봐 무서워요. 아빠가 그렇게 많이 아파? 언제부터 그랬는지 지우도 알아? 아빠 그럼 일도 못 다니고 있겠네? 아빠 일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파서 아픈 지도 오래됐어요. 엄마 돈 많으니까 엄마가 아빠 살려주면 안 돼요? 남편이 아프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뭘 모르고 말해도 남편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딸에게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남편 걱정에 잠도 이루지 못해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지우가 아빠 아프다고 하던데 당신 어디가 아픈 거야? 당신 설마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지? 지우가 나 아프다고 말했다고? 지우가 아빠 걱정을 많이 하나 보네. 맞아. 나 아파서 지금 일도 그만두고 병원 다니고 있어. 당신한텐 말하기 싫었는데 바쁜 당신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어디가 아픈데 그래? 죽을 병인지 아닌지 대답부터 해줘. 당신 죽는 거 아니지?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나 죽으면 당신이 지우 키워야 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근데 당신 오랜만에 보니까 요즘 살만한가 보다. 명품 옷에 외제차에 나랑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네. 저는 웬만해서는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연락을 했어야지.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린 지우가 걱정할 정도면 당신 정말 많이 아픈 거잖아. 우리 이제 남인데 나 아픈 걸 당신한테 왜 말해? 그리고 어차피 당신한테는 당신 인생이 중요해서 내 아픈 게 중요했겠어? 나 아픈 거 이제 당신도 알게 됐고 이렇게 만나서 묻는 건데 당신 나 죽으면 당신이 지우 키울 수 있어? 당신 지우 못 키우겠으면 지금 말해. 지우 우리 엄마한테 부탁할 테니까. 당신 진짜 죽어? 그리고 당신 죽는다고 해도 지우는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당신 도대체 어디 아픈 거냐고. 왜 말을 안 해줘? 당신 암이야? 신장 쪽이 안 좋아서 지금 투석받고 있어. 죽을지 안 죽을지는 일단 치료를 더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당신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 남편은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 병을 얻은 이유는 저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고
저는 바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짐을 싸들고 남편과 딸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편에게 싹싹 빌어 용서를 받고 나서 말이죠. 당신이 정말 나 때문에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여보. 나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당신 나을 수 있게 내가 옆에서 간병도 열심히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유한테 엄마 노릇 제대로 할 테니까 지켜봐줘. 그리고 이제서야 정신 차려서 정말 미안해. 절대로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당신이 이렇게 가족들 품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그리고 나보다 우리 지유가 엄청 좋아할 거야. 내가 아파서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우리 세 식구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보자. 남편은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하게 돼서 다니고 있던 학교도 그만두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다 써버려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딸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딸의 삶에 갑자기 끼어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제가 살던 집으로 옮기자고 하지 않고 제 발로 남편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자연스레 남편과 딸아이의 가족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신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일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할 텐데 괜찮아? 당신 같은 사람들은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당신 발목 잡아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안 그래도 소소하게 뭐라도 해볼 생각이야. 전처럼 입시생 가르치는 건 살림도 같이 하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여기 아파트 사는 초등학생들 몇 명 과외로 가르쳐 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 당신이 나한테 의견도 다 물어보고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네. 당연히 그 정도는 해도 괜찮지. 나도 당신이 집에서 나만 보고 사는 것보다 당신 할 일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동안 벌어둔 돈이 많아서 당장은 수입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평생 일만 해오던 제가 갑자기 집에서 쉬기만 하려니 그것도 쉽지 않아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몇 명의 수학 과외를 맡게 됐습니다. 늘 긴장을 하며 입시생만 가르치던 제가 마음 편히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니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재밌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됐는데 그제야 제가 비로소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 여태껏 내가 봐왔던 모습 중에서 요즘이 가장 평온해 보이는 거 알아? 학교 처음 부임했을 때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고 어떻게든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라 보이는 게 오히려 안쓰러웠는데 요즘은 사람이 엄청 편안해 보여. 그게 눈으로 보여? 근데 당신 말대로 나 요즘 진짜 마음이 너무 편안해. 나는 무조건 성공하는 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지유 커가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아이들이랑 웃고 지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게 행복인가 봐 여보.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다시 학원으로 복귀를 하려고 했던 저였지만 저는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에 학원 복귀를 포기하고 한 사람의 아내,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학부모 모임이 있다는 말에 저는 임대 아파트에서 친해진 학부모들과 딸아이 학교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 엄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6반 반장 엄마라서 반 애들 엄마 얼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저는 엄지유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제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얼굴 자주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딸아이 반 친구의 엄마는 제가 누구의 엄마인지 알게 되자마자 표정을 굳히며 악수를 건넨 제 손을 무시했습니다. 제 성격상 그런 걸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저는 저를 무시하고 뒤돌아가는 반장 엄마를 쫓아가 잡아 세우고 물었습니다. 제가 악수를 건넸는데 왜 모른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기분 상한 일이라도 있으실까요? 아니면 우리 지유가 그 반장 친구를 괴롭히기라도 하나요? 지유 임대 아파트 사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죄송한데 저는 그 옆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반은 아파트별로 모여 앉으니까 지유 엄마는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저쪽에 임대 아파트 어머님들 계시는 자리로 가주세요. 그리고 꼭 악수를 해야 되나요? 제가 남이랑 살닿는 거 싫어해서요. 무례한 건 반장 엄마뿐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반에 있던 학부모들 대부분이 제가 사는 임대 아파트 옆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는지 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놓고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거지들은 따로 모여야 되지 않아? 지유 엄마, 왜 이쪽으로 오려는 거야? 저기요, 지유 어머님. 죄송하지만 같은 아파트 사는 학부모들끼리 앉으셨으면 하는데요. 반장 엄마 말 못 들으셨어요? 그만해요. 임대 아파트 살아도 우리랑 어울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뭐. 지유 어머님, 우리랑 어울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처음엔 화가 치밀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딸아이의 학교에서만큼은 싸울 수가 없었던 저는 꼬리를 내리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유 엄마가 참아요. 저 인간들 내세울 게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밖에 없어서 그래요. 저런 인간들 절대 상대하지 마시고 무시하세요. 가슴속에 참을 인을 수백 개를 그리며 참고 있을 때 저를 따돌리던 학부모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빈이 엄마, 저 임대 아파트에 대치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학 선생님이 살고 있다던데 그 이야기 들었어요? 대치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수학 선생이 저딴 임대 아파트에서 왜 살아요? 대치동 선생님이면 돈 잘 벌어서 강남에 살고 있을 텐데요?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파트 살면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과외해주고 있다더라고요. 제가 그 선생님 누군지 좀 찾아볼까요? 아니 그 선생님은 왜 저딴 거지 같은 아파트 애들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파트 애들 가르치면 돈 더 잘 벌 텐데 그 선생 바본가? 그게 사실이라면 잘 됐네요. 우리 큰딸 과학고 준비 중인데 그 선생님 찾아서 과외 좀 부탁해야겠어요. 우리 그 선생 연락처 알아내서 저 임대 아파트에서 뺏어와 버리자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겠어요?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학부모들은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확실하다고 느낀 건 제 옆에 앉아있던 임대 아파트 사는 학부모의 말 때문이었죠. 지유 엄마, 저 옆에 애들이 말하는 그 대치동 수학 선생님 지유 엄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리는데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학 선생 이야기 저 맞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보세요.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찾는 수학 선생님이 지유 엄마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콧대 높은 학부모들의 대화 내용의 주제가 저라는 걸 확신하게 된 저는 반 학부모 전체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혜빈이 어머님, 대치동에서 왔다는 그 수학 선생님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연락처 알려드려요? 지유 엄마가 그 선생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요? 설마 지유가 그 선생님한테 과외받고 있는 학생 중 한 명인가요? 네, 우리 지유 그 선생님한테 1:1 과외로 매일 수업받고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그 선생님 번호 알고 싶으세요? 알려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근데 그 선생님 과외비 꽤 비쌀 텐데 지유 엄마가 무슨 돈으로 그 선생님한테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아, 저는 따로 과외비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 소문의 수학 선생이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대치동에서 왔다는 수학 선생님이 저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학부모들은 저에게서 명함을 받고 나서야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치동 수학 선생이 저라는 걸 깨닫고 경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정말 지우 엄마가 그 대치동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지우 엄마 일 때문에 바빠서 학교에 못 오신 거였어요? 아유, 지우 엄마,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지우 엄마가 지금 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쪽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저희랑 앉으세요. 저 지우 엄마한테 부탁할 게 엄청 많거든요. 저의 직업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태도를 바꾸며 저에게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어울리기 싫었기에 다시 임대아파트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반장 엄마라는 사람이 저를 쫓아와 제 손을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유 엄마, 아까는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좀 예민하게 굴었었죠? 그리고 들었겠지만 우리 큰딸이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학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말인데 지유 엄마가 우리 큰딸 과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인성 쓰레기 부모를 둔 학생들은 안 가르칩니다. 그쪽 같은 학부모를 둔 학생이랑 엮이면 저만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제 손은 놓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아유, 지유 엄마, 왜 말을 또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아까 이 일은 제가 사과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혜빈이한테 지유 잘 보살피라고 말해둘 테니까 지유 봐서라도 우리 큰딸 과외 좀 부탁드려요. 우리 지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혜빈이한테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면 그쪽 아들 시켜서 우리 지유 왕따라도 시킬 생각인가요? 도대체 혜빈이 어머니 머릿속엔 뭐가 있길래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시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입안에서 덩치도 좋고 친구들도 잘 거느리고 하니까 하는 말이죠. 지유랑 혜빈이가 친해지면 학교 생활도 편해지고 그럴 텐데 지유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저는 임대아파트 학부모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정체를 알게 된 딸아이 반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가르쳐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저는 그들을 차단시키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위주로만 과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종종 동네 공부방에 찾아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가르쳐주며 지냈었는데 그러고 살다 보니 감사하게도 남편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저희 가족은 강남에 있는 제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당신 아까 보니까 애들이랑 껴안고 울던데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었나 봐. 당신 우는 거 보니까 나도 눈물 나더라. 첫 제자들 떠나보낼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왔는데 내가 늙긴 늙었나 봐. 겨우 차로 2시간도 안 걸리는 곳으로 이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 진짜 주책이야. 이제야 당신한테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당신 지금 모습 너무 보기 좋으니까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줘. 남편과 딸아이가 살던 임대 아파트를 떠날 때 저는 정이란 게 무엇인지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쉽지 않던지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날로 기억을 합니다.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제가 살던 강남 아파트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대치동 대형 학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대치동에서 이름을 떨치고 돈을 많이 벌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 남편이 아프고 난 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짧은 사이에 저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어 대치동 학원이 아닌 학교 복귀를 결심하게 된 것이죠. 지금 저는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벌어오는 수입은 거의 1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지만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천사 같은 딸아이도 잘 커주고 있으니 제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삶이죠. 어릴 때 친정 아버지가 공부 욕심 말고는 그 어떤 욕심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욕심 덩어리였던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살기 시작하니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어릴 때 방황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는 물질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제 가정의 화목을 지키며 잘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